안녕하십니까, 정재훈입니다. 지난 주말 열린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. 고용 지표가 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. 5월 비농업 고용자 변동수를 좀 보게 되면 예상 같은 경우는 19만 5천 건이었었는데요. 발표를 33만 9천 건으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실업률 같은 경우는 예상을 3.5%, 그 정도로 좀 예상을 했었었는데 발표는 3.7%로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이러한 영향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6월 달에는 동결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언급이 좀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패드워치에 있어서의 6월 FOMC 같은 경우는 동결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. 어, 미국 시장이 좀 좋았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상승 출발을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요. 여기에서 이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좀 마무리가 됐죠. 부채 한도 협상이 좀 마무리가 됐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국채를 좀 발행을 해야 될 거예요. 국채 발행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장이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되면 국채 발행에 있어서는 조금 약해질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좀 조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마음 한켠에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자, 미국 시장의 좀 차트를 보게 되면 S&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. 그렇게 된다라면 이 4,300에서 4,300대에서 4,400이 언저리 때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1선을 좀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큰 폭의 좀 상승을 하면서 장대 양봉의 좀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이 하락에 있어서의 되돌림 자리 때도 충분히 좀 나와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. 하지만 이제 정고점권역에 있어서의 매물대가 좀 상당히 두텁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서서히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섰어요. 정고점 쪽에 돌파 시도가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 조금 과열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. 근데 이제 분봉으로 좀 살짝 보게 되면 다이버전스가 조금 발생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리하게 뭐 추격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도 조정을 좀 활용한 그런 매수 전략이 좀 좋겠죠.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기술주들이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 좀 약했어요. 약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 대체적으로 산업재 쪽 섹터들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. 뭐 소재 쪽 섹터도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. 근데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폭이 적었습니다. 지금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약 한 3.3% 정도 상승을 했고요. 산업재 같은 경우도 2.96% 거의 뭐 3%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IT 쪽이죠. 대체 0.5%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산업재 쪽과 소재 쪽의 종목군들 이런 쪽이 조금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결국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급등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일단 국채 발행을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이 조정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볼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한국 시장도 갭상승 출발을 하겠죠. 한국 시장도 갭상승 출발을 좀 하게 될 거예요.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 이 부분들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. 마찬가지로 뉴욕 증시에서 강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
우선적으로 보게 된다면 뭐 산업재 쪽 섹터들을 좀 봐야 되겠죠. 뭐 보통 말하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SOC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SOC 관련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기계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력 뭐 이런 쪽의 기업들이 오늘은 좀 양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소재 쪽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2차 전지 쪽의 흐름들이 좀 양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은 오늘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SOC 쪽과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강한 모습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나마 상승폭이 좀 덜했던 IT 섹터들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눌림목 구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럼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는 종목장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. 종목장이라고 보게 되면 순환매로 좀 볼 수가 있겠죠. 순환매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를 싹 다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보유할 부분들은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이고 거기서 신규로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눌림목을 활용한 조정을 활용해서 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. 결국 뭐 IT 쪽 섹터들은 추격 매수는 좀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오늘 보게 된다라면 종목으로 좀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뭐 이런 부분들 기업들 보게 되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죠.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. 스몰캡 종목군들로 보게 되면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이격이 좀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죠. 월덱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. 특히나 월덱스는 정고점 자리 때에 이제 부딪히죠.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활용을 해서 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점,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뭐 오늘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분들은 뭐 큰 종목입니다. 뭐 포스코홀딩스 소재 쪽인 기업이죠.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철강 쪽에서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뭐 자원 개발이라든가 2차 전지 쪽 사업으로 변화를 좀 시도를 하고 있죠. 21선이 들어 누운 그런 상황에서 좁은 박스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이 자리대를 넘어가게 된다라면 뭐 요 40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추세 하단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오늘 일단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테마라든가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종목군들이 좀 나오겠죠.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올 거고 여기다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어닝 시즌을 좀 천천히 준비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실적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1분기 때에 양호했던 그런 기업들이 2분기 때도 좋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2분기 때의 실적주들도 일단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아마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이 어닝 시즌을 서서히 좀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전히 종목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많이 올라가 있는 섹터들보다는 일단 오르지 못했던 종목분들에 있어서의 순환매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뭐 대체적으로 실적이 좀 좋은 섹터들 보게 되면 뭐 SOC 쪽도 나름 괜찮고요. 자동차, 2차 전지, 그다음에 뭐 전력 쪽이라든가 기계 이런 쪽 그리고 일부 헬스케어 뭐 이런 쪽의 종목군들의 실적이 좀 괜찮고요. 엔터 쪽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아요. 방산 이런 쪽도 실적이 좋죠. 근데 최근에 엔터 쪽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건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.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SOC나 자동차, 2차 전지, 전력, 기계 뭐 이런 쪽 같은 경우 어닝시를 좀 대비하게 된다면 충분할 것 같아요. 방산 쪽도 실적이 나름대로 좀 괜찮기 때문에 어닝 시즌 좀 대비하게 된다면 좋다.
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일단 시장에 좀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, 오늘 아마 테마성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애플 쪽에서 16년 만에 신제품 출시를 한다. 뭐 이런 부분들 기사거리가 좀 나왔을 겁니다. 그러면 이런 관련 종목군들 뭐 오일날 XR 헤드셋 제품 공개한다. 10여 개 카메라 OLED 화면 갖췄다라는 이런 기사가 좀 있었죠. 그럼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나 이런 쪽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매일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영상 보시면 좋아요도 클릭해 주시면 저에겐 좀 도움이 됩니다.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수요일 날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